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조건부 확률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제 확률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조건부 확률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게 조건부 확률이냐?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 중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다라는 조건이 들어갔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낼 겁니다. A 사건을 바탕으로 했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확률을 직접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자, A가 전체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얘가 어디서 나왔냐? 우리 B가 일어날 확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그러면 이 놈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전체 확률에서는 우리가 표본 공간에 대한 총 경우의 수 분의 우리가 A에 대한 확률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우리 A와 B가 같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표본 공간에 있는 NS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NA분의 NA 교 B, 그래서 요놈이랑 요놈이랑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할 거다? A에 대한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B에 대한 A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자,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왔을 때 그것이 소수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홀수가 나오는 걸 사건 A라고 보고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오는 걸 사건 B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A라는 집합, A라는 사건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누구 있어? 그죠? 1, 3, 5가 있겠죠. 자, 소수는 누가 있어? 소수는 우리 2, 3, 5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홀수가 나왔을 때 그것이 소수일 확률. 자, 그러면 홀수가 나왔을 때, 자, 그럼 A 사건이 이미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오는 확률은 우리 아까 어떻게 구한다? 배경이 되는 A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 분의 A와 B가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결과에 대한 확률을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주사위 한 개 던졌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6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A라는 사건은 총 3개 있었으니까 이렇게.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놈은 누구야? 3이랑 5겠죠. 따라서 우리가 6개 중에 2개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 따라서 이놈은 3분의 2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해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를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두 사건이 모두 동시에 벌어질 확률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고 가야 돼요. 자, 지금 얘기했던 조건부 확률에 있는 이 식을 잠깐 주목을 하겠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A 교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사건을 바탕으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조건부 확률에다가 A에 대한 확률을 곱해주면 우리가 A 교 B라고 얘기를 하겠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정리를 우리가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를 바탕으로 B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PA분의 PA 교 B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했을 때 이 PA 교 B는 우리가 A에 대한 확률과 A를 바탕으로 B가 일어날 확률인 조건부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B를 바탕으로 했을 때도 똑같이 우리 A 교 B를 찾을 수 있다. 자,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붉은 공이 9개 있고 검은 공이 3개 있어. 그러면 한 개씩 내가 2번을 꺼낼 건데, 2번 다 붉은 공의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에서 복구를 하냐, 즉 내가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자, 선생님은 다시 넣지 않은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 우리가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확률을 PA라고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확률을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이미 A 사건이 일어난 뒤에 B 두 번째 시행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시행 이후에 나오는 B라는 두 번째 시행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 두 공 모두 내가 모두 붉은색 공이려면 우리가 A 교 B를 결국엔 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A라는 사건에 대한 그런 확률은 뭐야?
전체 12개의 공 중에 내가 9개 중에 하나를 뽑은 거죠.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A 사건이 이미 벌어졌어. 그럼 붉은 공이 이미 하나 뽑혀 나간 거죠. 그럼 총 공의 개수도 하나가 줄었고 붉은 공의 개수도 어떻게 돼?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 모두 다 붉은 공일 확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구하지 않는 미복구 문제는 얘네들끼리 곱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A 교비를 구할 수 있다. 사실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야 뭐 똑같으니까 이거는 굳이 계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A와 B 자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순차적으로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이런 것처럼 나올 텐데 미복구인지 복구인지만 잘 판단해 보면 문제 풀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그럼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확률 값들은 직접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대신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덧셈 정리랑 이제 여사건에 대한 얘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법칙을 사용할 겁니다. 자, 볼게요. A에 대한 확률과 B에 대한 확률이 주어져 있고 A가 아닐 확률과 B가 아닐 확률 둘 다 동시에 아닐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저 세 가지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쉬운 B와 A의 합집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이 형태를 잘 보면 우리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놈의 확률이 지금 0.6이라고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우린 얘기할 수 있어요. P A 합집합 B는 우리가 1에서 0.6을 뺀 거구나. 그죠? A 합집합이 아닐 확률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럼 얘가 답이 0.4가 될 겁니다. 0.4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 A 교 B 구해볼게요. 우리 A 확률, B 확률도 각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금 구했던 A 합집합 B를 이용해보면 좋겠죠. 요놈이 우리 PA와 PB를 모두 더한 다음에 마찬가지 PA 교비를 우리가 빼주는 걸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죠. 똑같이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요놈이 우리 0.4, 0.3, 0.2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PA 교비는 누구다? 우리 0.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겁니다. 자, 0.1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조건 방열 지금 배웠던 아까 개념 설명 들었던 저놈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 얘가 물어보는 게 뭐야? A를 바탕으로 했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PA분의 어떻게 구해야 돼? PA 교비로 구할 거 아니야, 그렇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에 대한 얘기를 분자에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PA가 우리 0.3이었고, 자, PA 교비가 우리가 방금 구했던 0.1이었습니다. 따라서 요놈은 뭐 순환소수로 굳이 나타내지 않고 그냥 분수 형태로 나타낼게요. 3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확률의 직접적인 계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따라갈 것. 하지만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생각한다? A를 바탕으로 했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는 PA가 분모, 그 다음에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분자에 오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 B를 안 줬어요. 그죠? 앞에 문제랑 좀 차이가 있죠. 자, A의 확률, 그 다음에 B를 바탕으로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A와 B 이제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조건부 확률의 형태로 주어진 요 놈은요, B를 바탕으로 했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우리 PA교 B, A와 B의 교집합,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B가 우리 유놈이죠. PB에다가 유놈 누구였어? 우리 0.2가 곱해진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합집합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그치? 그럼 뭐해? PA 합집합 B라는 놈은 우리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PA와 PB를 더한 다음에 PA 교비를 빼줬죠. 근데 우리 방금 위에서 PA 교비가 B에 대한 확률에다가 0.2를 곱한 거라 그랬으니까 결국엔 PB에서 0.2 PB를 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놈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PA 더하기 0.8 곱하기 PB일 거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놈이 그러면 0.6이고 PA가 우리 0.4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PB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뭐가 나와? 0.8분의 0.2이기 때문에 따라서 PB는 뭐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1, 소수로 나타내면 0.25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동시에 알 수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PB가 0.25였기 때문에 여기다 0.1을 곱한 누구? PA 교비가 0.05겠죠? 5분의 1 하면 되니까. 그래서 20분의 1인 0.0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또 나머지 하나 누구야? 그쵸. 유놈 맞춰달라 그랬네요. 이번엔 A를 바탕으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분모에는 누가 와야 돼? 그렇죠. A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PA분의 이제는 PA 교비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PA 누구였어? 우리 0.4였습니다. 자, A 교비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0.05였죠? 따라서 이놈 분수로 고쳐오면 40분의 5, 즉 8분의 1이라 0.125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이번엔 직접 활용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번역하는 거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14번 유형의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6일 때 주사위가 모두 3의 눈일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해달래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자, 얘가 시행이 되겠죠. 자, 시행 중에서 우리는 지금 바탕이 되는 사건은 누구였던 거야? 나온 눈의 수의 합이 6일 때를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놈의 사건을 선생님이 A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가 모두 3의 눈일 확률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니까 얘는 그러면 우리가 3의 눈일 확률. 자, 요거 이제 3의 눈일 때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나온 눈의 수의 합이 6인 애들 중에서 3의 눈일, 모두 3의 눈일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나온 눈의 수의 합이 6인 사건 A에 대한 확률 분에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걔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분자에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온 눈의 수의 합이 6일 때는 뭐 몇 개 있어? 5, 1, 4, 2, 총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만들어 보면 우리 총 몇 개 있어? 5개가 있겠죠. 그래서 5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주사위가 모두 3의 눈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 두 사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전체 경우는 36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놈의 확률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은 5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전체 경우에서 36으로 보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 A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 바탕이 되는 확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두 개 다 만족이 되는 원소의 개수를 센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3, 3이 나와서 36분의 1이 분자에 오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5분의 1이 정답이 될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경기 관중들 중에서 어른이 80%, 남자는 전체 60%래요. 자, 여자 중에서 30%가 어린이라는 표현을 썼고, 문제에서 어른 중에서 임의로 내가 한 명을 택할 건데 여자의 확률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 선생님은 그래서 A 사건을 어른을 뽑는 거, 그 다음에 B 사건을 여자들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어른을 임의대로 한 명을 택할 건데 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자 어른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라 어른들의 확률 분의 어른 여자의 확률, 여자 어른일 확률을 우리가 뽑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할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우리가 PA 겹이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전체를 기준으로 우리가 여자가 어른이 몇 명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전체 중에 그러면 남자가 60%라 그랬으니까 40%는 여자니까 100분의 40이겠죠. 선생님이 지금 구한 게 뭐야? 여자 인원의 전체 비율을 선생님이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자 어른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여자들 중에서 우리가 30%가 어린이라고 했으니까 여자 어른은 그럼 몇 명이겠어? 100분의 70이 되겠죠, 해당하는 애가. 그러면 선생님 요놈을 소수로 나타내면 0.4랑 0.7을 곱한 0.28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 A의 확률, 어른일 확률은 우리가 0.8이었고 얘는 0.2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약분해서 계산을 해보면 20분의 7 혹은 뭐 계산해서 나타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가 0.35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A 교비만 잘 구해주면은 사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처럼 전체 비율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면 얘네들이 비율 자체가 뭐야? 곧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5분 유형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우리 곱셈 정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식에서 나왔다? A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조건부 확률 B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PA분의 PA교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P와 P에 대해서 A교비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얘기를 하면은 A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난 이후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곱셈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총 두 가지 유형을 한 번씩 풀어볼 건데, 자, 임의로 지금 한 개씩 공을 두 번 꺼낼 거예요. 자,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확인을 첫 번째 시행 때 하고 나서 복구를 하지 않고 바깥쪽에 빼놓는 거. 두 번째 유형은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고 다시 뽑는 거. 자, 두 가지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공 모두 흰 공이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A교 B 이 확률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A와 B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려면 일단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행 이후에 두 번째에서도 흰 공이 나와야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시행에서 그럼 흰 공이 나올 확률에 대한 총 10개의 공 중에서 내가 7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7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흰 공인 걸 확인하고 얘를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고 바깥쪽에 빼놨죠. 그럼 전체 공의 개수는 B 두 번째 시행 때는 9개가 될 거고 그 중에서 몇 개? 6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15분의 7이 될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복구를 할 때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똑같이 쓰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 모두 흰 공일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할 건데, 선생님, 그러면 앞에 첫 번째 시행은 변화가 없죠. 10분의 7이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내가 흰 공인 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넣고 뽑았을 때 또 흰 공이기 때문에 이 놈은 뭐야? 10분의 7을 그냥 똑같이 곱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얘가 100분의 49가 될 겁니다.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형일 거예요. 하지만 복구할 때와 복구하지 않을 때 두 가지의 형태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두 번째 유형을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두 개의 확률의 합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사건과 어떤 A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동시에 A가 아니면서 2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더하면 우리가 전체 확률 2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곱셈 정리식으로 각각을 분리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을 덧셈으로 우리가 마무리해서 구해볼 거란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예시 문제 첫 번째 문제 볼게. 자, 빨간 공 2개와 흰 공 3개가 주머니에 있는데 내가 먼저 공을 하나 꺼내서 색을 확인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빨간색이 보였으면 빨간색 공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고요. 흰 공이 나왔을 때는 흰 공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총 6개의 공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형태를 만들고 들어갈 겁니다. 자, 이때 만들고 난 뒤에 2개의 공을 우리가 임의대로 꺼낼 거래요. 그랬더니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우리가 구할 때 일단 첫 번째 시행에서 우리 뭐 했어요? 공을 1개 꺼내서 조사하고 같은 색인 공을 지금 1개를 추가를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했을 때 첫 번째 확인했을 때 빨간 공인 경우가 있을 거고 우리가 흰 공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 공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전체 공의 개수가 지금 빨간 공 2개, 흰 공 3개였는데
개, 빨간 공 3개, 흰 공 3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임의대로 꺼낼 때 2개의 공을 꺼낼 건데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은 우리 어떻게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렇죠. 전체 1에서 누굴 빼는 거야? 전체 1에서 그죠?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다라고 하니까 둘 다 빨간색일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빨간 공이 첫 번째 나왔을 때의 확률은 그럼 뭐겠어? 그죠? 5분의 2겠죠. 총 5개의 공 중에 내가 빨간색 공이 하나가 나와서 걔를 우리가 하나 더 추가를 했으니까 이제는 6개 그 중에서 3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3개에서 우리가 지금 뽑아야 되는 게 뭐야? 빨간 공을 제외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총 6개 공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빨간색 공은 3개였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흰 공을 뽑을 때는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을 뽑아서 확인했을 때는 5분의 3이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빨간 공 2개랑 흰 공 4개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1 빼기 62분의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다음 빨간 공 2개를 뽑는 거니까 2개 중에 2개 뽑는 거겠죠? 그래서 둘의 차이가 다음과 같이 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이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에 대한 얘기는 얘네 둘을 뭐 해준다?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요놈 5분의 2에다가 요놈 누구예요? 62분의 30 15분의 3입니다. 그래서 얘가 5분의 1 따라서 1 빼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4가 곱해지면 되겠죠. 그 다음 요놈 5분의 3 곱하기 1 빼기 15분의 1이죠. 그래서 요놈이 15분의 14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면 25분의 8 더하기 25분의 7이 돼서 답은 25분의 1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잘못 계산했네요. 25분의 14죠. 355니까 그쵸? 14에 여기가 22가 돼야 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야? 첫 번째 시행에서 빨간색이 나왔을 때랑 첫 번째 시행에서 흰색이 나왔을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뭐 했다? 더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게요. 얘는 우리 사실 이전에도 많이 풀었던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봐볼게. 지금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비가 왔던 날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3이래요. 그 다음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4랍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2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비가 화요일에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화요일날 그럼 비가 안 왔을 때 그 다음에 화요일날 비가 왔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화요일날 비가 안 와야 돼요. 그러면 월요일날 비가 왔으니까 그 다음날 비가 안 와야 되는 거지. 그럼 비가 온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3이었으니까 비가 온 날 다음에 비가 안 올 확률은 1 빼기 5분의 3이 되겠죠. 거기다가 화요일날 비가 안 왔는데 수요일날 비가 와야 되니까 누구야? 그쵸. 확률 B인 5분의 4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할 거고요. 자, 화요일날 그럼 비가 오는 경우는 비 오는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온다 그랬으니까 5분의 3이겠구나. 그 다음 마찬가지로 화요일날도 비가 온다면 수요일도 비가 오는 거라서 마찬가지로 A라는 사건이 2번 그냥 일어난 거죠. 그래서 5분의 3을 2번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둘이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5분의 8 더하기 25분의 9 따라서 25분의 17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문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따라서 뒤에 결과에 대한 확률을 각각을 곱해준다. 그래서 얘는 뭘 좌지우지하는 거야? 첫 번째 시행에 있는 결과가 좌지우지하겠죠, 확률을.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구한 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때의 확률을 곱한 것들을 모두 다 마지막에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에휴.